사장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이 나이에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니 다행이지. 자식들은요? 분가했지. 마누라 죽고는 발길은 뜸하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이 반찬 좋아하시죠? 많이 드세요. 챙겨주는 거는 이 자식뿐이네요. 비슷한 처지끼리 서로 챙겨야죠. 고마워요, 미 자식. 어서들 와요. 내랑 같이 살 사람이다. 아버지 재혼하려고. 재혼? 아빠 다 늦게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난 반대해요. 그냥 동거만 하시겠다는 거죠. 결혼식까지는 그렇고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야지. 혼인신고? 아, 아빠! 야, 애비 기청 떨어지겠다. 아니 내가 재혼한다는 게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장남인 준호, 네 생각은 어떻노? 저도 반대입니다. 그냥 동거만 하시는 건 몰라도 혼인신고까지 하시는 거는 좀 오버하시는 거. 뭐? 니들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 설마 했는데 상속 때문에 집안 싸움 난다는 게 우리 집이었구나. 여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냥 살림만 합쳐서 살아요. 나는 혼인신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안 돼요.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당신한테 어떻게 할지 뻔한데 혼인신고 꼭 해야겠어요. 아버지, 혼인신고까지 하시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한데? 솔직히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그런 거 아니냐? 아빠, 오빠 말은 됐고 이 집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반으로 나눠서 너희들 주면 되겠나? 아버지 뜻이 정 그러시다면 뭐.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나? no problem.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얘기는 끝났으니까 바로들 올라가거라. 네. 여보, 많이 힘들죠? 약이 좀 독한가 봐요. 저녁에는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사올게요. 당신도 좀 쉬어요. 하루 종일 병간호한다고 당신 얼굴도 까칠하네. 뭘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걸요. 그나저나 이번 달 병원비 많이 나왔을 텐데. 네, 좀.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연락 한번 해봐요. 내 재산 받은 것도 있고 설마 모른 척은 안 하겠지? 알겠어요. 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를 좀 도와주면. 병원비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려고 재혼하신 거 아닙니까? 전 못 도와드려요. 사모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애들이 못 도와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살던 아파트 팔아서 전셋집으로 하나 얻고 나머지로 병원비를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몸이나 잘 챙기세요.
고마워요, 여보. 늙음하게 내가 무슨 복인지. 내가 복 받았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꼭 애들한테서 당신 목 챙겨요. 여보, 그래도 애비라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들하고 싸움 같은 거는 못하겠네. 그러니 법으로 당신 목 꼭 챙겨요. 그게 내 유언이야. 갑자기 왜 그래요, 여보? 기력 있고 정신 있을 때 얘기해둬야지. 여보, 내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1년 후 병마에 시달리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줌마가 여길 왜 오는데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내가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왜 오냐고요? 아버지 임종까지 내가 지켰는데 두 사람 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플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뭐요? 됐고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어서 가세요. 아이,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려야겠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여보. 네, 남편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미자 씨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재혼의 삶은 참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정말 먹먹하네요. 예. 정말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네요. 자,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수년 전 상처 후 홀로 살고 있던 박대성 씨는 김미자 씨의 식당에 자주 들렀습니다. 미자 씨는 늘 혼자인 박대성 씨를 잘 챙겨주었고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 씨의 아들 박준호, 박진희 두 사람이 재혼을 극렬히 반대했는데요.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박대성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만을 남기고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준호, 박진희 씨는 결혼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박대성, 김미자 씨는 정식으로 재혼을 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박대성 씨가 병석에 눕게 됐고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준호, 박진희 씨는 새어머니가 알아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박대성 씨를 극진히 보살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박대성 씨의 자녀들은 김미자 씨를 내쫓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제 혼자 남은 김미자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남편 박대성 씨가 사망하고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미자 씨도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자, 김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권리를 찾으셔야겠죠. 우선 남편 박대성 씨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재혼을 하셨지만 혼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 1000조와 1003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되고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대1 비율로 그러니까 1.5대 1대1 비율로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지금 두 분이 재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남편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줬다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박대성 씨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두 자녀에게 이미 현금 14억 원씩을 증여했고요. 네. 현재 남긴 상속 재산은 안타깝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 씨의 빚도 상속이 되는데 다행히 빚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 그럼 이게 지금 김미자 씨는 어떡하죠? 남편 가는 임종까지 지키며 병간호까지 다 했는데 네. 빈손으로 그냥 떠나야 되는 건가요?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죠.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김미자 씨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김미자 씨에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자, 유류분 제도 저희가 상속 문제 다룰 때 다뤄봤던 주제인데, 자, 지금 김미자 씨는 재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이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을 유류분 권리자라고 합니다. 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이미 재혼해서 법적 배우자인 김미자 씨도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이 배우자의 유류분은 아까 상속할 때 1대 1대 1.5였잖아요. 그럼 배우자의 유류분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배우자로서 김미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지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아, 우리 민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 재산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증여한 재산까지 이게 포함이 됩니까?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민법 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기간 제한이나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가액이 산입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김미자 씨는 자녀인 박준호, 박진희 씨와 공동 상속인에 해당이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미자 씨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재산 나눠진 것은 김미자 씨가 배우자가 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걸 왜 뒤늦게 새어머니가 문제를 삼느냐. 재산에 욕심 없는 것처럼 하더니 뒤통수만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드라마에서 본 그 자녀들의 행태를 보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새어머니는 이미 재산을 나눠준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나 생활보장 필요성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자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김미자 씨와 비슷한 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론이 올해 5월에 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한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 지분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 여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재혼 후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당. 그럼 자녀들의 주장은 기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또 법학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 수익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와, 사무장님 기억력 엄청나시네요. 조금만 영혼 있게 칭찬하겠습니다. 특별 수익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증여 중에 상속분의 성급, 그러니까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특별 수익으로 판단합니다. 네. 예를 들면 유학 등 고액의 학비, 부동산, 현금 목돈 증여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가 현금을 받았는데 그럼 그거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건에서 박준호, 박진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각 현금 14억 원씩을 상속받았거든요. 네. 따라서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성급으로 준 것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김미자 씨의 경우도 특별 수익을 한 것이 있으면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사안에서 남편 박대성 씨와 생활을 한 것 외에 큰 재산을 받은 것이 없어서 특별 수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미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은 상속 적극재산과 증여액을 더한 금원에 특별 수익을 합합니다. 여기서 상속 채무를 뺀 금원에 각자 유류분율을 곱해준 뒤에 각 순 상속분액을 빼주면 되는데 네. 사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없었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액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실무상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종합 물가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변동률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드라마 사안으로 볼 때 뭐 편의상 물가 변동률을 각 7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김미자 씨의 유류분액은 상속 적극 재산이 0원, 박준호 씨 분이 14억 7천만 원, 박진희 씨 분이 14억 7천만 원, 상속 채무는 0원입니다. 여기에 김미자 씨의 상속분이 아까 3.5분의 1.5를 네. 곱하고요. 또 유류분 지분율은 아까 거기서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6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오. 김미자 씨의 몫에 상속 재산이나 특별 수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김미자 씨 순상속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김미자 씨 유류분 침해액은 아까 그 6억 3천만 원에서 순상속액 0원을 뺀 6억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6억 3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네. 이걸 그럼 두 자녀에게 3억 1,5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걸 누구에게 돌려받느냐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자신들도 자기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증여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박진희 씨의 경우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각 유류분액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를 넘어서 각 10억 5천만 원씩 이익을 보았죠. 네. 초과하는 부분이 10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니까 1대1 비율, 즉 2분의 1씩 반환을 하면 되고 그럼 아까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 1,500만 원씩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현실적인 금액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에서도 보니까 시효가 중요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상속 개심이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김미자 씨도 충분히 고민하시되 이 시효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 찾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자, 김미자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그 자식들 보니까 꼭 찾으셔야 됩니다, 김미자 씨. 자, 그런데요, 또 궁금한 게 김미자 씨와는 다르게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도 꽤 많던데 그럴 때는 상속이나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를 아까 보면 박태성 씨가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도 꼭 청구해서 애들에게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건 이미 이제 배우자인 김미자 씨가 힘들어질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죽기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박태성 씨가 해결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김미자 씨는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부양한 의무를 해태한 자녀들에게 한 증여는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것을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로는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의무 무이행에 따라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준 것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이때 부담부 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증여 계약서, 효도 각서 등을 작성하시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네, 효도 각서까지 써야 되는 문제네요. 네. 자, 그래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상속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께서 조언 좀 해주세요. 자녀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일 뿐 내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호하듯이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흔히 보장된 상속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상속이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일단 유류분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 분들이 일일이 대응하시기 힘든 면이 많은 게 또 이러한 분쟁입니다. 미심쩍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